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처음 시작이 바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제도 및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 시작을 그 기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1강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 그러면 요양보호사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이냐?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정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는 뭐죠? 개인적인 일을 사회가 같이 책임을 나누는 거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사회가 개인한테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곧 사회복지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개인 문제를 사회가 책임져 주는 건데 그 개인의 문제가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리고 개인의 빈곤의 경감 그리고 개인의 빈곤 경감을 해결해 주면 사회적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개인의 빈곤이 경감이 되면 개인의 자립성이 증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목적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빈곤의 경감, 사회적 평등, 자립성의 증진, 사회 통합 이 5가지 요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사회복지는 뭐죠? 개인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 곧 사회가 개인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복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복지는 뭐죠? 가족의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 주는 거죠.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복지는 없습니다. 여성복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가족. 자, 이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상이 노인인데 그러면 당연히 노인 복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노인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 문제이다. 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는지는 자,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가볍게 얘기하면 일단 노인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를 이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노인 복지입니다. 노인 복지, 자, 그 원인이 뭐죠? 노인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나누는데 고령화 사회는 7% 이상, 14%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는 14% 이상, 20% 미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18년도는 고령 사회죠. 그럼 올해가 2019년도니까 올해 고령 사회에 해당됩니다. 14% 이상에서 19%, 20% 미만이니까 10%, 19%까지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령사회, 화자는 그렇게 되어간다는 뭐뭐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고령화사회. 그래서 고령사회 이전에 고령화사회. 그리고 고령사회보다 더 노령인구,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가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자, 노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노인의 문제는 노인의 4가지 고통에서 생기는데 노인의 4가지 고통이 무엇이냐면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무위는 할 일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노인의 4가지 고통은 빈곤, 질병, 고독, 무위. 자, 이 4가지입니다. 노인 복지의 목적 및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인 복지의 목적 및 원칙. 노인 복지, 노인한테 왜 국가가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 목적, 그리고 노인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5가지 원칙, 유엔에서 5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독립의 원칙은 뭘까요? 노인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참여의 원칙,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역사회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의 원칙, 노인을 보살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이 자아실현,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목표라든가 인생 목표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의 잠재력,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착취나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존엄의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인의 학대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존엄의 원칙입니다. 자, 노인 복지 서비스. 자, 다시 한번.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우선 시설, 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자, 복지 시설은 여기서 가만히 보면 보호하는 곳, 그리고 서비스, 치료 서비스, 또 여가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노인 복지 시설의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2가지가 있는데 생활시설에서는 자, 우선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주거니까 주거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로시설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거는. 의료시설은 이거는 의료,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간호사가 있어서 의료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요양 공동생활가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양이 들어갑니다. 요양 공통적으로 요양이 들어갑니다. 이용시설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복지시설, 여기 복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여기서는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용시설은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입니다. 복지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지관. 방문 요양 서비스하고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그래서 노인복지관. 자, 노인복지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 노인복지관. 복지관은 뭘까요? 자, 교양, 취미생활, 참여활동 등에 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뭐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거. 이게 노인복지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은 요양이 들어갑니다. 요양.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및 보호. 이거 중요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중앙 및 지인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기에서는 뭘 한다?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서는 그냥 가볍게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노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사회보험에서 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 이거는 자, 민간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하죠. 사회보험은 자,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고 민간보험은 민간이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상도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지만 민간보험은 그 보험 회사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만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국민이 기본적으로 연금, 매년 돈을 받는 연금. 자, 이것을 국민연금. 그것이 사회보험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건강이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누구한테 가능한 걸까요? 근로자죠.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장해 주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게 사회보험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거에서 노인의 사회보장이라든가 사회보험을 통해서 노인의 사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뭐 고용보험. 자, 이제 나오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 2008년 7월부터 시행됐고요.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번째 사회보험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한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의 목적. 자, 목적은 노인한테 사회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입자는 누굴까요? 전 국민이겠죠. 그죠? 이것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전 국민이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험자는 누구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그 다음에 가입자는 전 국민.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급여 대상자는 누굴까요? 장기 요양 보험으로부터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노인이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노인이란 누구죠? 65세 이상.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거동이 불편하면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그럼 여기서 70세니까 65세 이상이니까 자, 노인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신체 활동이 어려우니까 두 개가 해당되니까 당연히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60세니까 65세가 안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그러면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자, 치매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그냥 간단하게 자, 머리와 관련된 그래서 치매 그냥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40세 남자. 여기에서 노인성 질환이고 신체 활동이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니까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치매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출혈, 뭐 뇌경색, 뭐 이거 다 치매라든가 머리에서 일어나는 출혈, 뇌졸중, 뇌경색 이걸 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뭐 몇 번 나왔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인데 우선 신청, 방문조사, 방문조사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방문조사 이거는 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올까? 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자, 요 두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의사소견서 앞에 자, 뭐 제출 예외자 통보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봐주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웬만하면 답을 다 골라낼 수 있더라고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자 등급판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여기에서 이제 등급 판정을 하는데 등급 판정, 장기요약 등급 판정 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수인데 이 점수를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5등급 치매가 있어야 되고요. 45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등급은 51점, 3등급은 60점, 2등급은 75점, 1등급은 95점. 자, 그리고 여기에서 3등급을 기본으로 해서 3등급은 보행보조기. 실질적으로 자 3등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 5등급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 5등급은 자 그래서 4, 5등급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등급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기준 놓고 보면 1, 2등급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등급은 그래도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정리가 되나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40, 50, 60, 70, 90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시험에 좀 잘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점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45점에서 50점, 61점에서 51점에서 59점, 60점에서 74점, 75점에서 94점, 95점. 1등급은. 이게 점수를 어느 정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점수가 나옵니다.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해서 2등급이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3등급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등급도 나온 적이 있고요. 5등급도 자주 나왔습니다. 45점 이것이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가 있는데 자, 이 개수도 자, 몇 번씩 나옵니다. 5등급은
뭐 그냥 도움을 크게 안 받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 4등급은 1개에서 2개, 3등급은 3개 정도, 자, 2등급은 한 5개 정도, 1등급은 6개 정도인데, 여기서 3등급이 3개 정도, 요것만 어느 정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판정 결과 통보. 자, 판정 결과 통보에 있어가지고 장기 요양 인정서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에서는 등급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급. 등급하고 급여. 등급. 등에서 등급. 급에서 급여. 자, 이것만 기억하면 여기에서 다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뭐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거는 장기 요양 인정서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 등급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급.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는 풀 수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요. 유효기간도 시험에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른 말로 할까요? 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몇 등급? 1등급일 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기간이 나오면, 자, 1등급일 때는 3년. 자, 나머지 2등급이라든가 3등급일 때는 2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연도 해가지고, 자, 2012년도 7월서부터, 자, 2014년도 7월에 다시 2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5년도에 등급받음을 됨. 2년이기 때문에. 왜죠? 2014년도 15년 2년이기 때문에. 2등급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장기 요양급여. 자, 장기 요양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돈이 지급이 되는데, 자, 재가와 재가에 지급하는 거와 시설에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를 뭐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요양보호를 할 때 급여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해 줍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오고요. 대신 뭐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이 있고, 방문 간호가 있고, 주야간 보호가 있고, 단기 보호가 있고, 기타 재가 급여가 있고. 자, 뭐 이거 한번 쭉 해서 그냥 책에 나오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아까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가 있는데, 시설급여는 아까 요양이 기본입니다.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차이는 이거는 1인에서 그 9인까지만 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10인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별 현금 급여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가족 요양비, 뭐 특례 요양비, 그다음에 요양 병원 간병비 이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 현금 급여. 뭐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가족 요양비 정도 그냥 특별 현금 급여인 것은 해가지고 나오면 가족 요양비 보통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특별 현금 급여인 것은 하면 가족 요양비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놓고 보면 특별 현금 급여인 것은 해가지고 가족 요양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비용 청구 및 지급이 있는데, 당연히 누가 한다? 공단이 지급하는 거고, 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자 어떻게 조달할까요? 자, 국가가 20%, 장기 요양 보험료에서 60에서 65%, 본인 일부 부담 15에서 20%인데, 여기에서 자, 재가와 시설인데 재가가 15, 개인이 20, 아니 재가가 15, 시설이 20 이렇게, 자, 부담 그건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 일부 부담위에서 자, 급여 대상자. 이거는 뭐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 시설급여는 20%, 재가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요.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 반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표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이 또 나오니까요. 신체 활동인데 신체가 중요한 겁니다. 신체라는 것은 뭐죠? 몸입니다. 몸과 관련해서 얼굴, 세면도움, 구강, 자, 관리, 입 관리죠? 머리 감기기, 몸, 옷 갈아입히기, 목욕, 식사,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뭐죠? 신체 활동 지원이죠. 일상 생활 지원이 있어요. 생활 지원은 뭐죠? 취사, 청소, 세탁 이것이 생활 지원. 개인 활동은 뭐죠? 일상 업무 대행, 외출 시 동행. 중요한 거는 신체입니다.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 쉽죠. 정서 지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방문 목욕. 당연히 목욕 들어가는 거. 기능 회복. 훈련, 물리치료 뭐 이런 거.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 이건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신체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면 시험에서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